이 사고. 이렇게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들이받고 저 차가 쭉 흰색 차 밀려갑니다. 밀려가면서 인도를 걷고 있던 모녀를 덮칩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좀 더 큰 사고로 보면은, 큰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요 앞에 영상은 여기서밖에 없는데요. 이 CCTV가 빙글빙글 돌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뒤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틀어집니다. 틀어지면서 틀어지는 순간에 여기 보면 마스크가 보여요. 마스크. 순간에 탁 얼굴이 이쪽으로 유리창 쪽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밀립니다. 네. 방송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 이거는 그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엄청 심한 내리막길인데요. 자.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살살 잡으면서 가야 돼요. 요 차인데요. 여기서 나는 우회전할 거예요. 불박차는. 우회전 대기하는데 저 차가 오면서 때립니다. 때리면서 네. 네네. 이런 사고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학교 앞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첫째, 민식이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이냐. 민식이법은 특가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3에 의해서 사망사고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죠. 첫째, 교통사고 처리, 일반 교통사고냐, 일반 교통사 사망사고냐, 아니면 민식이법이냐. 두 번째, 첫 번째 SUV에 대해서 1차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하느냐, 사망에까지 책임지도록 하느냐. 세 번째, 승용차는 받치는 바람에 밀린 건데 승용차 운전자가 그때 브레이크 꽉 잡았었는데 왜 못 잡았느냐. 운전 미숙일 때 승용차 운전자도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은 승용차 운전자는 그 순간적으로 빵 때리면 순간적으로 발을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브레이크에 발이 있었는데 때려서 뒤를 때리면 이렇게 몸이 틀려져요. 그 반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발이 밀려서 가속 페달로 갈 수 있어요. 그 뭐 때리니까 브레이크 잡는다고 잡았는데 가속 페달을 순간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승용차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냐?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브레이크 잡았을 때 왜 못 잡았느냐 해서 운전 미수를 볼 것이냐. 우선 경찰은 고민하다가 민식이법을 둘 다에게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SUV 차량과 승용차에게 둘 다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검찰로 넘기겠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는 언제나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어린이가 보이건 안 보이건 어디서든지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사고 나면 이렇게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왜 그러지 못했느냐? 그리고 SUV는 왜 불법 좌회전했느냐? 왜 때렸느냐? 승용차는 때렸을 때 브레이크 또 꼭 잡고서 거기 가만히 멈출 수 있어서 왜 돌진했느냐? 둘 다 잘못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이가 사망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어린이랑 사고 난 게 아니고 어린이가 거기 없었고 불법 좌회전하던 중에 불법 좌회전하던 차도 속도 빠르지 않았고 불박차도 서 있었고 서 있는지 살살 움직였는지 그건 명확치 않은데요. 빵 때리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가속페달,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가속페달을 밟은 건데 그것을 운전미수로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내가 다른 차를 빵 때렸는데 그 차가 중앙선 넘어갔어요. 그래서 맞은편에 온 차랑 부딪혔어요. 그건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일부러 또는 내가 실수로 넘어가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차를 차로 변경하다 빵 때렸어요. 그 차가 나한테 받쳐갖고 인도 침범했어요. 그때는 인도 침범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인도를 침범해야 돼요. 이게 튕겨진 것은 중앙선 침범이나 인도 침범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도 1차 사고, 산타페, SUV가 날 승용차를 때려서 승용차 튕겨진 거, 그 사고로 이어진 2차 사고니까 그것까지 민식이법을 할 것이냐. 그러려면은 어린이 보호에서는
어떤 사고든지 어린이가 다치면은 전부 다 민식이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 너무 그것은 확대된 것이다. 형법에 확대 금지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안타까운 것은 안타깝지만 민식이법 적용은 어렵겠다라는 견해가 나올 수 있어요. 검찰에서 이제 골머리 엄청 머리 아플 겁니다. 과연 이걸 민식이법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할 것이냐.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법기관은 법원이죠. 준사법기관은 검찰입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에요.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검찰은 법원과 거의 동등한 그래서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센 걸로 해서 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론의 비난의 화살을 받습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해서 어린이가 사망한 거 아니냐. 민식이법을 보내는 게 경찰로서는 편해요. 왜 경찰이 함부로 민식이법 아니라고 단정 지었느냐. 그러니까 경찰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공이 넘어갔어요. 검찰로. 검찰에서 진짜 골머리 아플 겁니다. 검찰에서는 민식이법으로 기소된다고 될 가능성 반이에요. 절반이에요. 민식이법이 될지 안 될지 절반의 가능성입니다. 법원에 가면 또 판사가 또 고민합니다. 1심에서 판사 고민하고 항소심에서 또 고민하고 어쩌면 이거 대법원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민식이법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민식이법은 어디까지다. 직접적인 사고가 민식이법이냐 아니면 간접적인 사고도 민식이법이냐. 이 사건이 그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승용차 운전자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거는 또 검찰, 법원에서 검사는 기소할 거예요. 법원에서는 또 한 번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죄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데 뒤를 누가 팍 때렸어요. 팍 때리면 차를 열 때리면 몸이 이쪽 쏠리게 돼 있어요. 몸이 쏠리는 게 보여요. CCTV에. 쏠리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턱 부딪힙니다. 그 정신적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죠. 운전자로서 반사적으로 잡는데 몸이 이렇게 쏠리면은 발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순간적으로 당황한 거. 그것은 운전자 잘못이라고 할 것이냐? 그건 운전자 잘못이 없다 그러면 승용차는 빠지는 거죠. 근데 운전자는 항상 어디서 누가 날 때릴지도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지 못하고 운전 미숙이다. 라고 하면은 승용차 운전자도 처벌받는 거고요. 다만 처벌의 정도는 불법 좌회전 차 때문이죠. 그 차가 주된 원인이에요. 그 차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식이법만큼 적용한 만큼의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5년 이하니까. 민식이법 3년 이상. 3년 이상이니까 최소 3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5년 이하니까 3년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떠나서 처벌은 거의 같을 겁니다. 같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처음에 그 SUV가 때리고 튕겨진 거지 왜 나보고 책임지라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SUV는 억울하다. SUV는 1차 사고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투표하는 건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SUV가 왜 책임져?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자, 불법 좌회전 SUV에 대해서 1차 사고, 즉 승용차를 충격한 거까지만 책임이 있고 2차 사고, 어린이 충격은 책임 없다. 1차 사고는 물론 2차 사고까지 SUV가 책임져야 된다. 즉 승용차도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예요. 네, 승용차도 책임이 있다 없다는 그건 또 이제 검찰과 법원 과정에서 또 이제 서로 공방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SUV는 첫 번째부터 사고까지만 책임지느냐, 아니면 두 번째까지도 책임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많이 계시니까요. 좀 더 표본을 좀 많이 해서 200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어떠한 시사 문제에 대해서 시사평론가들이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얘기하듯이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교통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좀 경험이 좀 더 많은 편이니까요. 다른 변호사분들보다는.
제가 만 20년 이상 교통만 했습니다. 교통사고만. 그리고 6천 건 이상의 소송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25%는 1차 사고까지만 책임이 있다. 75%는 2차 사고까지 책임져야 된다. 조금 전에 모 통신사 기자분께서요. 아니 그 SUV는 직접 때리지 않는데 그 차한테까지 2차 사고까지 책임지라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고가 왜 일어났습니까? 어린이가 왜 사망했나요? 어린이 사망은 가만히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달려드는 게 아니잖아요. 승용차는 때리니까, SUV가 때리니까 앞으로 나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사고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SUV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SUV는 책임져야 돼요. SUV 때문인데 그 다음에 승용차가 단순히 때려서 자 SUV가 돌을 던진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SUV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어린이가 맞았는데 그 돌이 승용차냐? 즉 승용차 도구 개념이냐? 도구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승용차는 처벌 못하죠. 근데 승용차도 아무리 던지를 하더라도 내가 버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운전자는 항상 돌발 정상에서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못한 거. 그렇다면 승용차까지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승용차에게 책임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제가 그것은 또다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런 겁니다. 전적인 책임은 SUV에게 있죠. SUV가 때리지 않았으면 사고 안 나잖아요. 여기서 이 사고랑 똑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SUV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항소심 판결이었어요. 아니다. 1차 사고 일으킨 차 때문에 이런 거에 1차 사고 책임져야 된다. 그 차가 안 때렸는데도 혼자 내려와서 빡 사고 냈을 거라는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때린 것 때문 아니냐. 그 대법원에서는 저런 경우 1차 사고 일으킨 차가 2차 사고에도 책임져야 된다. 이 사고랑 거의 똑같아요. 그 대법원 판결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 2006-8047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고등법원에서는 1차 사고 일으킨 차에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다. 잘못됐다. 파기한다. 자, 이 사건은 오래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이르러서 좌회전하던 중에 소나타 택시가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T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 좌회전하려고 하던 중 직진하던 T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거의 상황이 비슷하죠? 예. 나 우회전하려고 있는데 옆에서 내 뒤를 들이받았으니까요. 좌회전하는 차가 들이받았으니까요. 자, T코 승용차는 이 사건 이후 그대로 33m를 더 진행했다. 그래서 마침 그 앞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니까 가다가 땅 때리니까 앞으로 쭉 더 가서 앞에 있는 승합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 사고예요. 처음에 택시가 뒷부분을 들이고 1차 사고. 1차 사고 있으니까 33m 더 가서 2차 사고를 일으켰어요. 원심은 택시의 잘못으로 1차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 1차 사고는 가벼운 충돌에 불과하여 원고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 사건 1차 사고와 같은 가벼운 충돌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33m를 더 진행해서 또 다시 사고를 일으키리라고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사고는 이 사건 1차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좌회전차의 택시의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다른 차량으로부터 옆부분을 들이받칠 경우 당황해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다.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퍽 때리면은 당황해서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2차 사고의 발생 경우에 비춰볼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차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1차 사고가 없었더라도 2차 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그런 사정이 없다면 즉 1차 사고가 없었어도 2차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정이 없었다면 운전자가 딴짓하다가 앞에 그냥 들이받았다든가 뭐 그런 사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2차 사고는 여성 운전자인 원고가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해서 운전 중이던 경승용차 티코의 옆구리를 들이받치면서 갑자기 차체가 흔들리게 되자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차를 가보다 갑자기 턱 때리면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밟고 또 핸들 조작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발생돼서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2차 사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에 상당 인격이 있는지 그것은 결국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적정한 분담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2차 사고의 발생과 관련해서 원고에게도 상당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일단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따지고 비율로 따질 뿐이지 처음에 1차 사고 1차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 좀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몇 대 몇인지 참작한 사유일 뿐이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 즉 1차 사고 때문에 2차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잘못 판단했으니까 다시 해라. 이게 대법원이에요. 이번 사고도 똑같아요. 충격의 정도가 얼마큼인지 잘 몰라요. 차 수리비가 얼마인지. 근데 사고 형태는 똑같아요. 상대는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직진차를 때린 거고 이번 사고는 중앙선 넘어 불법 좌회전하다가 때린 거고 충격의 정도. 다시 한번 충격의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요. 여기서요. 요 앞에 좀 더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똑바로 돼 있던 차를 이 차가 때리니까 이 차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럼 이 충격의 정도를 얼마로 볼 것이냐? 충격의 정도 셌기 때문에 저 여성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2차 100%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거기 당황하지 말고 거기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잘 정신 차렸어야지 라고 하면 이게 8대2가 되든지 70대 30이 되든지 그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사망사고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고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법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보여드린 그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서도 키워드가 될 겁니다. 경찰은 이 차는 2차 사고에 2차 책임이 있겠느냐? 있다. 2차 승용차에게 잘못이 있겠느냐? 있다. 2차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2차 때문에 모든 게 일어났으니까요. 2차가 책임이 있을지 없을지는 싸움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2차가 여기서 왜 나와? 왜? 결국 2차에 그냥 차 없을 때 들어가도 되겠지? 근데 차가 지나간데 왜 왔어야죠?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른들의 순간적인 판단 잘못 때문에 한 어린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차가 다 책임지든지 2차만 책임지든지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민식이법이든 아니든 어느 법으로 처벌받든지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든지 엄하게 처벌받아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